주말. 이렇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잘 지냈어? 잘 지냈냐고 물어보는 것도 웃기지 않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뭐. 병원에 입원해서 곧 죽을 날만 기다릴 양반이 만나자고 연락까지 할 정도면 중요한 일인가 보다 하고 나왔을 뿐이야. 아파하는 모습이 궁금해서 내 눈으로 보고 싶기도 했고. 아직 화 많이 났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나한테 상처 주고 싶은 마음 이해해. 원래 독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당신한테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줬던 거겠지.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난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원하는 대로 해. 난 그냥 당신이 내 연락 피하지 않고 이 자리에 놔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와서 나 신경 써주는 척 하지 마. 이러려고 불렀니?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니까 이제야 네가 한 짓들로 지옥에 갈까봐 걱정이라도 됐어? 웃기지 마. 네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 새끼라면 용서를 구할 생각조차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을 사람이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사정하길래 마지막 인사할 마음으로 나왔을 뿐이지 너한테 화내거나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우리 사이가 뭐라고. 이미 다 끝났는데 그럴 필요 없잖아. 그니까 너도 버려버린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너한테 새 인생 줬던 그 여자나 챙겨. 아픈 모습이 어떨지 조금은 궁금했었는데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기엔 너무 괜찮아 보이네. 그만큼 그 여자가 잘해주나 보지? 할 말 끝났으면 이만 갈게. 잘 가.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줘. 어떻게 하면 내 얘기 들어줄래? 정아야,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 테니까 가지마 제발. 너 미쳤어? 우리한테 무슨 할 말이 남았다고 무릎을 꿇는 건데? 여보라니? 암 걸린 환자들은 다 너처럼 미쳐버리니? 아님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네가 가차없이 내다버린 날더러 여보라고? 네 앞에 있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 여자 이현정이잖아. 여보라고 부르고 싶으면 이현정한테나 불러. 니들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을 내가 어떻게 눌렀는데. 내가 마음 쓰는 대로 다 우리 애들한테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좀 있으면 죽을 놈 때문에 그렇게 만들기 싫어서 어떻게든 감정 정리하고 오늘도 좋게 끝낼 마음으로 나온 건데 이게 무슨 뜻이야? 오진이었어. 다 잘못된 거였다고. 뭐?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나 암 아니었다고. 대장암 말기라는 시한부진단 받고서 당신이 말한 대로 남은 생을 위해서 치료를 들어가려니 거짓말처럼 증상이 사라져서 다시 검사를 받았었고 악성이 아니라 양성이었어. 화장실 가서 볼일 볼 때마다 피가 섞여 나오고 복통을 포함한 여러 증상들이 대장암과 비슷했지만 양성 종양으로 인해 변이 너무 딱딱한 상태로 오랫동안 나오지 못해서 항문이 찢어져서 피가 섞여 나온 것처럼 보였던 거라고 하더라. 나도 처음엔 너무 믿기 힘들었는데 다시 검사해봐도 똑같았고 종양 제거 수술 후에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검사 받아봤지만 완전히 깨끗해. 그러니까 대장암 말기란 결과는 잘못 나온 거였고 난 시한부도 아니고 죽지도 않아. 그렇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울고불고 난리치면서 이혼해달라더니 이제 와서 암이 아니라고? 진짜 웃기네. 나쁜 사람 미워해서 뭐하냐면서 혼자 삭혔었는데 그럴 필요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뭐? 아프지도 않고 안 죽게 됐으니까 이현정이랑 행복하게 백년해로 할 수 있게 축하라도 바라는 거야? 그 여자 참 좋아하겠네. 그럼 둘이서 얼싸안고 웃으면 되잖아. 또 얘기해줘? 네가 아파하다 죽었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엔딩이었겠지만 설령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네가 나랑 애들을 버렸을 때 이미 너에 대한 밑바닥까지 봐버렸고 원망이든 분노든 난 정리 다 했어. 이제 죽지도 않는다는데 앞으로는 더 상관없는 사람이겠네. 그러니까 내 앞길 막지 말고 비켜.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고. 난 당신한테 축하를 받기를 원해서 만나자고 한 게 아니야. 난 그냥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와 내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 초원이랑 초이 그리고 당신 이렇게 셋뿐이라는 사실을 너무 뒤늦게 깨달았을 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얻은 삶을 당신과 애들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네가 어렵게 얻은 새 삶은 이현정을 위해 살면 되잖아. 도대체 뭔 말이 하고 싶어서 이런 개소리들을 짓거리는 건데? 마음 다잡고 잘 살고 있는 사람 찾아와서 왜 또 그날 기억이 떠오르게 만들어? 대체 왜? 떠났어.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사라졌어. 당신이랑 이혼하고서 이현정한테 말한 대로 돈 다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연락도 안 되고 매일같이 곁에 있어주던 사람이 없어졌더라고. 이현정에 대한 배신감이 드는 것보다 당신과 우리 애들이 이런 기분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괴로웠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관계에서도 일방적으로 끊어내면 이렇게 큰 구멍이 생기는데 가족들은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지. 내 생각이 짧았어. 정말로 날 위해주고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은 내 가족들이었는데 고작 짧은 시간 동안 들었던 사탕 발린 말들에 넘어가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끊어냈던 거에 얼마나 자책을 했는지 몰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안겨줘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어떻게든 하루라도 빠르게 내 잘못을 돌리기 위해 바로 종양 제거 수술도 받았던 거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려고. 그러니까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이미 나한테 믿음이 깨졌겠지만 우리 사이엔 초이랑 초안이 애들이 있잖아. 우리 애들한테 돌아가고 싶어. 애들을 봐서라도 다시 합치자, 정아야. 여보, 내가 애들한테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제발 도와줘. 미친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서 무서울 지경이야. 어떻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싶단 말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하니?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데? 자그마치 16년이야. 우리가 가족으로 살아온 시간이 16년이었다고. 근데 그 긴 시간들을 한순간에 헛되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그 잘나신 새로운 사랑이 떠나가니까 돌아오겠다고? 네가 내 바짓가랑이 붙들고 울면서 이혼해달라고 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 너 기억 안 나니? 나랑 애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주고 떠난 날을 기억을 못하는 거냐고. 3개월 전. 얘들아, 아침 먹고 학교 가야지. 얼른 식탁에 앉아. 당신도 언제까지 늦장 부릴 거야? 빨리 움직여. 이러다 지각하면 어떡해? 학교 가기 싫다. 엄마, 방학은 언제 오는 거야? 주말이나 쉬는 날들은 눈 한 번 깜빡이면 지나가던데 왜 이렇게 방학은 빨리 안 다가오지? 5살이나 더 먹은 나도 앞으로 5년은 더 있어야 학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팩트죠. 아직 몇 달은 있어야 되는데 아침부터 방학 타령은 왜 하냐? 백날 말해봐라. 빨리 오나. 에이씨, 오빠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그냥 좋게 말해주면 안 돼? 아니,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좋게 대답을 해주지. 그리고 초등학생이 얼마나 좋은데 그것도 모르고 복에 겨운 소리를 하냐? 야, 초등학교 3학년일 때 즐겨. 중학교 3학년은 죽을 맛이니까. 그치, 엄마? 오빠 진짜 짜증나. 오빠랑 얘기 안 할 거야. 아빠는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학생이란 게 부럽다. 돌아갈 수만 있다면 방학이란 게 있는 학생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어른이 돼서 직장에 가면 방학 없이 매일 일만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어? 어때? 차라리 학생이 좋단 생각이 들지?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애들 표정 좀 봐. 겁먹었잖아. 얘들아,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어른이 되잖아. 근데 TV나 핸드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다 좋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니지? 나쁜 어른들도 엄청 많잖아. 초이랑 초안이는 나쁜 어른이 되고 싶어? 싫어. 나 좋은 어른 될 거야. 그치? 지금은 학교에 가는 게 싫겠지만 좋은 어른이 되는 것에 꼭 필요한 시간들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모든 학생들이 초중고를 포함해 자그마치 12년이란 시간을 학교에 다닌다면서 배운다는 건 그만큼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선 그렇게 많은 배움과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엄마랑 아빠는 초안이랑 초이가 좋은 어른이 될 때까지 옆에서 지켜줄 거니까 힘내서 잘할 수 있지? 맞네, 맞아. 좀 더 배워보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대학교를 갈 수도 있지만 그만큼 어른으로서 사회에 한 사람이 되려면 배울 게 많단 거니까 지금이 아닌 미래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더 내보자. 엄마 아빠도 너희처럼 다 학생이었던 시간들이 있었고 똑같이 학교 가기 싫다면서 노래 불러선 적도 있었지만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희들을 만날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우린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뿌듯해.
조원이랑 초이도 엄마 아빠의 기분을 느껴봤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는 너희가 잘할 거라 믿으니까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야. 원래 피하지 못하면 즐기란 말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 가기 싫어도 생각을 살짝만 바꿔서 즐겁게 학교에 가야겠지? 네, 알겠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좋은 어른이 되려면 꼭 가야 되는 거니까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좋기도 하고. 네가 괜한 말을 꺼내서 엄마 아빠가 걱정하잖아. 난 초이랑 달라서 학교 가는 거 좋아하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려면 지각은 더 하면 안 되겠지? 강초이, 밥 대충 다 먹었으면 빨리 일어나. 아이씨, 알겠다고.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히 잘 다녀오고 이따 집에서 만나자. 당신은 왜 이러고 있어? 애도 아니고 회사 가기 싫어도 빨리 일어나서 출근해야지. 내가 애요? 꼭 초이한테 얘기하듯이 말하네. 오늘 병원 들렀다가 출근하는 날이라 평소보다 좀 늦게 나가도 된다 했었잖아. 애들 신경 쓰느라 또 내가 한 말은 까먹었지. 자꾸 이러면 나 삐져버린다. 아, 맞다. 내 정신 좀 봐. 아침마다 애들 학교 보내려면 전쟁통이 따로 없어서. 미안해, 깜빡했어. 오늘 따로 조직검사 받은 거 결과 듣는다 했지? 별일 없어야 되는데 걱정이다. 계속 화장실 갈 때마다 혈변을 보니까. 보통 아무 이상이 없으면 전화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는데 직접 뭐라니까 나도 불안하긴 해. 혈변을 본다는 것 자체가 좋은 징조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굳게 먹었었거든. 나도 아무 이상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아직 젊으니까 뭐가 나오든지 열심히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 가족들이 있는데 못할 게 뭐가 있겠어. 안 그래? 아까 당신이 애들한테 얘기한 것처럼 피하지 못하면 즐기라잖아.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더 늦지 않게 아픈 걸 알게 된 거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안 아픈 게 최고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신 곁에서 꼭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힘줄 테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병원 잘 다녀오고 나한테 바로 얘기해줘. 그래, 알겠어. 이제 슬슬 나가봐야겠다. 당신도 걱정하지 말고 있다 봐. 잠시 후. 뭐라고요? 아니, 선생님, 지금 뭐라 하셨습니까? 대장암 말기라고요? 강주승 씨 같은 경우 다른 말기 환자분들에 비해서 증상이 있어도 무디게 받아들이셨던 것 같습니다. 원래 혈변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통증이 따르는 건데 지금까지 아프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계속 넘어갔다 이제야 병원에 오셨으니 당연히 진행이 상당히 됐을 수밖에 없죠. 젊을수록 자가치유를 믿고 병원에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지만 암이라는 건 초기에 증상이 발현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나타난다 해도 너무 미비에 알아차리지 못한 게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거나 조금이라도 평소의 몸 상태와 다르다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다. 젊은 분들은 치료에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안진행도 빠르기 때문에 더더욱 빨리 오셨어야 됐는데 통증이 무뎌서인지 너무 늦게 오셔서 진행이 빨라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 해도 항암은 필수로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많이 늦었으니 더 지체하지 마시고 수술 날짜 잡으시고 보호자분과 함께 오세요. 잠시만요, 선생님. 이미 말기까지 진행이 됐는데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수술 날짜를 잡으라고요? 수술을 한다고 해도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해도 완치가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아까운 시간 동안 병원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확신도 없는 치료에 고통받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 수술을 받지 않는다면 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젊을수록 진행 속도가 더 빠른데 지금과 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반년도 채 버티기 힘드실 수 있어요. 아무리 완치 확률이 적다고 한들 수술이나 치료를 포기한 채로 죽는 날만 기다리기보단 어떻게든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강주승 씨 1%의 가능성이 있다면 다 해봐야죠.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년? 겨우 반년밖에 남지 않은 저더러 병원에서 썩다가 죽을 것이냐 아님 밖에서 자유롭게 죽을 것이냐를 지금 당장 결정하러 하시는 거예요? 저 아직 대장암 말기란 사실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가족들과 상의도 해봐야 되니 조금만이라도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제가 치료받으면 완치될 가능성이 얼마나 됩니까? 거짓 없이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는 동안에도 진행이 얼마나 빠르게 될지 모르고 입원하시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됐는지 다시 검사를 해보겠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장담드리긴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아직 젊은 나이에 시한부 판정 받았는데 아무런 노력하지 않은 채로 포기하실 겁니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강지승 씨도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 설령 당장 내일 죽는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싶지 않은 게 제 결정입니다. 차라리 시험부라고 해도 몇 달은 보장되어 있다면 병인이 아닌 밖에서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다가 죽겠습니다. 암 환자는 보호자에게도 짐덩어리일 뿐이고 저는 그 짐을 넘겨주고 싶지 않아요. 제 마음은 확고하니 선생님께서도 이만 포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꼭 그러셔야겠습니까? 가족분들이 많이 속상하고 힘들어하실 텐데요. 네, 제게는 가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안한 일들만 겪어있는데 병수발까지 들게 할 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게 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진통제만 처방해 주세요. 다음 날 이른 새벽. 당신 언제 왔어? 어제 내가 연락하라고 그랬잖아. 하루 종일 걱정하고 있을 거 알면서 어떻게 연락 한 통 없을 수 있어? 그래놓고 퇴근 시간이 지나도록 집을 안 오면 어떡해. 어디 갔었던 거야? 술 냄새. 당신 설마 술 먹었어? 아니, 술 먹어도 일찍 오던 사람이 무슨 일이길래 술 냄새가 이렇게 나도록 마시다가 새벽에 집으로 와. 저거요. 여보.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왜 이래?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한 게 뭐가 있다고. 왜 그러는 건데? 우리 이혼하자. 제발 내가 무릎 꿇고 이렇게 빌게. 이혼해줘. 뭐라고? 이혼? 이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이유가 뭔데, 설마 조직검사 받았던 거 안 좋게 나온 거야? 아니, 아무리 안 좋아도 내가 당신 옆에 있겠다니까? 이혼을 하자고 하면 어떡해? 나 대장암 말기래. 다른 곳으로 전이됐을 수도 있는데 그건 또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나 봐. 내가 살 수 있는 건 6개월, 반년 정도뿐이야. 나도 고민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가능성도 낮은 수술을 받자고 병원에서 썩다가 가고 싶진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그나마 괜찮을 때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밖에서 살다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제발 이혼해주라. 대장암 말기라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왜? 이혼하자는 소리 하지 마. 당신 혼자 아프게 살다가 죽게 냅둘 것 같아? 내가 그럴 사람으로 보이냐고. 살든 죽든 끝까지 옆에 있어줄 거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게 싫어서 그래. 그게 싫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아파서 이혼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옆에 있어주는 게 싫어서 이혼을 하자고? 그게 무슨... 그래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잖아. 6개월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부터라도 내 의지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거짓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됐지. 얼마 남지 않은 죽는 날까지 당신 옆에 있어야 돼? 싫어. 싫다고. 거짓? 그래.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가 있었지만 크게 다투고 헤어졌어. 그리고 친구들이랑 술을 퍼부었는데 당신이 지나가더라. 전부터 나한테 호감이 있어야 한다는 걸 알아서인지 쉽게 말을 걸 수 있었고 얼마 안 가 초안이가 생겼지. 그렇게 내 인생이 망가졌던 걸 알면 헤어졌던 여자가 미안해서라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오질 않았고 뱃속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커가는 아이를 보고 있자니
차마 외면할 순 없어서 책임감으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던 거야. 그렇게 5년을 살다 보니 어느 정도 마음도 다 잡혔고 예전 일은 다 괜찮아졌다 생각했었지.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살아보자는 생각으로 초이까지 생기긴 했지만 처음부터 사랑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에 정을 붙이긴 너무 힘들었어. 그러다가 5년 전에 한 여자를 알게 됐지. 예전에 헤어졌던 사람이랑 너무 닮아서 눈길이 가게 됐지만 말투나 행동까지 비슷할 줄은 몰랐어. 그렇게 후회와 그리움이 사랑으로 변하게 됐고 지금도 만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자.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 리키 위해 날 이용했었고 아이를 둘씩이나 낳고 가정을 꾸려 사는데도 충족되지 않아서 진심인 것처럼 모두를 속이고 옛 여자와 비슷한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었다.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이걸 나한테 다 말하는 이유가 뭐야? 끝까지 모르게 냅뒀어도 됐잖아. 굳이 알고 싶지 않은 것까지 알게 해야 돼? 나랑 만나 결혼한 게 당신한텐 인생이 망가지는 걸로 느껴졌단 것도 충격인데 상관녀. 상관녀가 있으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난 같은 실수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아. 그날 당신한테 홧김에 말 걸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겼을 리도 없고 우리가 결혼했을 리도 없어. 그럼 용서를 빌고 장당하게 다시 돌아갈 수 있었겠지. 자그마치 15년을 후회스러운 행동으로 가면을 쓰고 거짓된 삶을 살아왔는데 더는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그리고 상간녀라는 상스러운 말 하지 마. 연정이 그런 소리 들을 사람 아니니까. 그렇게 후회만 가득한 나에게 연정이 새 인생을 준 사람이고 다시는 없을 거라 생각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줬어. 지금까진 몰래 만났지만 이제 죽을 거라면 당당하게 연정이 옆에서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내 심정이야.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해까지는 안 바랄게. 연정이를 만나야지만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어떡하겠어. 뭐? 유부남인 걸 다 알면서도 불륜을 저질렀으면 상관녀지 뭐라 그래. 니들 더러운 짓 합리화시킬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걘 당신이 대장한 말기란 거 알고도 계속 옆에 있어주겠대? 지금까진 몰래 잘 만났겠지만 이제 시한 번데 그것도 이해해준다고 했냐고. 말해야지. 나도 혼자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아직 말을 못했을 뿐 내가 거짓으로 살아온 건 당신밖에 없으니까. 연정이가 놀라고 힘들 게 뻔하지만 그래도 사실을 말해야지. 우린 더할 나위 없는 엄마 아빠였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봤을 땐 아무런 교류도 없이 15년을 살아왔던 것 너도 알잖아. 이혼과 별개로 부녀관계는 그대로니까 앞으로도 애들에 대한 교육비나 양육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줄 생각이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한테도 적지 않은 위자료 줄 거지만 암 진단금과 사망 후 보험금은 물론 양육비와 위자료를 제외한 내 재산은 다 연정이한테 줄 거란 것만 알아도. 이거 당신한테 미리 얘기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길 바랬어요. 그러니 이혼할 때 사소한 것까지 다 정해야 되잖아. 그래야 내가 죽고 나서도 연정이한테 말 못할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도 안 나오네. 이렇게 뻔뻔한 얼굴로 막힘없이 짜여진 대본일 때 술술 말하는 거 보니 밖에서 술 처먹을 동안 정리하고 왔나 본데 처음부터 끝까지 네 위주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기적인 네 생각 따라줄 생각 없어. 지금까지 너 같은 쓰레기한테 속아난 것도 억울한데 누구 좋으라고 재산을 포기해? 양육비건 위자료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 받아서 상간녀 따위한텐 한 푼도 줄 수 없게 만들 거야. 내 희생과 도움 없이 이만큼의 재산을 만들지 못했을 게 뻔한데 당연히 내 의사가 우선이지 않겠어? 죽을 날 앞둔 빈털터리가 돼도 그년이 당신 품어준다면 그땐 나도 진정한 사랑이라고 인정해 줄게. 아무것도 없이 아픈 몸뚱이만 가진 채로 어디 한번 잘 살아봐. 내가 어떡하면 될까?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이것도 안 되면 머리 조아리면서 100번, 1000번이라도 사죄할 테니까 제발 내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해줘. 얼마 안 되겠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당신이랑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 갖고 죽어서도 죄인으로 살 테니까 내 말대로 해줘. 나 이제 6개월 남았어. 이혼하려면 시간도 걸릴 거고. 그럼 5개월 남으려나? 아니, 앞으로 반년도 채 못 사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해주면 안 될까? 내가 당신과 애들 옆에 있는 동안 연정이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하고 늘 그림자처럼 내 뒤에서 나 아껴주고 응원만 해줬었잖아. 내가 이혼하고 연정이랑 살림 차리고 행복하게 살겠다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그림자처럼 살아온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할 수만 있게만 하고 싶다는 거야.
그것도 해주지 못한다면 내가 죽어서도 편하게 눈 감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제발 내 재산 연정이한테 줄 수 있도록 해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발 내 마지막 부탁 들어주길 바래. 부탁이야. 일주일 후. 하나만 물어볼게. 지금까지 우리랑 살면서 행복했던 적 한 번도 없었어? 거짓으로 시작된 부부였다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초안이랑 초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클 때까지 울고 웃은 많은 시간과 추억들이 있었잖아. 나에 대한 사랑은 없어도 자식에겐 사랑이 있었을 텐데 그걸로 부족했던 거야? 아빠로서의 사랑과 행복감이 있었던 건 맞지만 조금씩 클 때마다 내 품에 있던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자리에 공허함이 생겨났어. 그럴 때마다 나도 아빠이기 전에 한 사람이자 남자인데 온전히 내 행복을 찾지 못했던 것에 불행함을 느꼈고 그때부터 애들을 봐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책임감에 불과했던 것 같아. 미안해. 당신과 애들도 예전에 헤어진 여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질 못했는데 딱 한 사람, 연정이가 후회로 가득한 괴로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줬던 거야. 연정이를 만난 뒤로는 단 한 번도 그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거든. 내게 새 인생을 선물해줬고 사랑을 느껴 심장이 뛸 수 있게 해줬어. 그만큼 대단하고 소중한 사람이야. 이기적이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렇게 진심을 말해야 될 것 같아서. 아, 그래. 이제야 당신의 진실된 모습을 보게 되네. 나랑 우리 애들도 못했던 걸 그 여자가 해줬다는데 무슨 말을 하겠어. 이전 마지막 소원이라는데 보내줘야지. 그 여자한테 가서 거짓 없이 살다가. 정말 고마워. 죽을 때까지 절대 잊지 않을게. 이해해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이건 진심이야. 착각하지 마. 내가 가라고 한 건 이렇게 밑바닥까지 알게 된 이상 묵고 살기에 시간도 없고 서로를 갉아먹기 바쁜 부모 밑에서 자랄 애들한테 미안해서지 당신을 이해했단 거 아니니까. 나도 처음엔 충격이었고 힘들었지만 지금까지 당신에게 속았던 시간들이 아까워서라도 더는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정리가 되더라. 그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따라줘. 알겠어. 들을 준비 됐으니까 편하게 얘기해. 첫째, 양육권은 주장하지 마.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한테 그럴 권리 없단 거 잘 알고 있잖아? 어른인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부모가 세상이었던 애들은 이 사실을 바로 받아들일 수 없을 거야. 그렇다고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어. 너무 늦지 않게 때를 봐서 말해줄 거고 그게 당신이 죽기 전이라 해도 절대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마. 당신은 이미 내게 폭탄을 내던지고 집에 나간 순간부터 아빠 자리 버렸단 거니까. 자식을 향한 사랑이 공허함과 후회로 바뀌었단 말까지 한 사람인데 당연히 그렇게 할 거지? 응. 애들이 많이 놀라겠지만 나도 더 이상의 혼란을 심어주고 싶진 않으니까 차라리 끝까지 나쁜 아빠로 기억되는 게 나아. 그리고 어차피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아서 양육권 주장할 수도 없으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 그럴 자격도 없단 거 알기도 하고. 둘째, 연정이란 사람과 당신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았고 가라고 하긴 했지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다 넘겨줄 순 없어. 지금까지 거짓이란 것도 모르고 가족을 위해서 살아온 내 시간과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억울해서라도 그건 절대 안 돼. 양육비나 위자료 포함해서 우리가 쌓아온 모든 재산의 70%는 내 몫이야. 나머지 30%는 그 여자 주든지 뭐 하든지 상관 안 할게. 전에도 얘기했듯이 내가 15년 동안 당신의 아내로 살면서 애들도 키우고 살림도 해왔으니 재산을 쌓아올 수 있었던 거고 내 희생과 가정에 대한 기여도 또한 높게 인정해줘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이야. 맘 같아선 30%도 주기 싫지만 어차피 이혼 소송으로 재산 분할해도 당신 몫이 떨어질 테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우리 애들한테 아빠로서 노력했단 건 알아서 내가 최대한으로 양보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야. 당신이 희생하고 재산에 기여를 많이 한 것도 알지만 40%는 우리한테 주면 안 될까? 연정이도 오랜 시간 몰래 만나오면서 그림자처럼 살아왔잖아. 어떻게 보면 연정이도 희생을 한 건데. 지금 나한테 그 여자가 한 희생까지 이해해달라고? 아파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희생이고 나발이고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나랑 우리 애들한텐 더러운 상간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오히려 멀쩡한 가정을 파탄낸 찢어 죽일 년이지. 당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연정이
죽기 전날까지 상간녀 소송에 시달리는 모습이라도 보여줄까? 엄청난 인내심으로 꾸역꾸역 참고 있으니까 적당히 해.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러지 마. 양쪽에게 죄인이라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끝내고 싶어서 그랬는데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당신이 말한 대로 모든 재산의 70% 당신한테 주는 걸로 할게. 그러니까 소송은 하지 말아줘. 셋째, 오늘 얘기에 당신도 동의했으니 이거 토대로 협의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할 거야. 서류 정리 끝나자마자 깔끔하게 70% 주면 되고 그 시간 이후론 우리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당신이 죽어도 나나 애들은 장례식에 가지 않을 거니까 시한부로 살다가 죽거나 발버둥 쳐서 사는 날 길어졌다 해도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 생각하지 마. 또 후회된다 해도 진심은 하나도 없이 거짓으로만 우릴 대했던 사람은 차라리 없는 사람인 셈 치는 게 나으니까 명심해. 티끌 하나 남기지 않고 길고 길었던 악연을 완벽하게 끊어내기 위해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재산 조금이라도 주면서 이혼까지 하는 거니까 지금 한 3가지 약속 꼭 지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쓰레기 같은 남편이자 아빠였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 당신과 한 약속 가슴속에 새기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꼭 지킬게. 마지막까지 이기적이었지만 내 입장 생각해주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이 순간 이후로 우리 연은 완전히 끝이 나게 되겠지만 절대 잊지 않고 죽어서도 사죄할게. 아니, 사죄하지도 말고 그냥 잊어. 당신 가슴속에서도 기억되고 싶지 않으니까 차라리 우리에 관련된 건 싹 다 잊어줘. 그게 정말 우릴 위한 거니까. 다시 현재.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나도 내가 저지른 짓이 얼마나 쓰레기 같았는지 알아. 그래서 당신한테 한 번만 만나달란 연락하기 전까지 많이 고민했고 망설였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 진심을 알려주고 싶어서 용기를 낸 거였어. 우리 사이가 거짓만 가득했었다 하더라도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초원이랑 초이가 있잖아. 당황했던 시간만큼 앞으로 내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될까? 입 닥쳐. 이혼하기 전에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죽든 살든 애들 앞에 절대로 나타나지 말고 재산 30% 주는 대신 아무 상관없는 사이 되기로 했잖아. 그땐 어떻게 해서든 비위 맞춰서라도 이혼하기 위해서 다 알겠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절대 되돌릴 수 없어. 거짓이 가득했던 건 우리가 아니라 너야. 그걸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고 덮을 생각 하지 마. 난 후회해도 소용없으니까 다시 나타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어.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네 자식 낳아준 와이프한테 온갖 비수를 꽂아대는 말들을 하고 진정한 사랑을 위해 떠나더니 그년이 돈 들고 도망가니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래. 그래놓고 다시 합치자고? 그깟 싸구려 무릎 100번을 꿇어도 내 마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혼과 동시에 너란 놈은 내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렸으니까. 너 같은 새끼한테 진정한 사랑이 있을 리가 없지. 하긴 돈 뜯어낼 목적으로 다가왔으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듯한 연기까지 해댔을 텐데 그 꼴에 노란한 격이라니 참 꼴 좋다. 어때? 진정한 사랑과 함께 새 인생을 선물해줬다고 믿은 사람한테 버림받는 느낌이? 힘들어. 죽을 만큼 힘들었어. 차라리 정말 시한부로 죽었다면 이렇게 힘들지도 않았을 텐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내가 눈이 돌아서 그동안 살면서 참아온 수많은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서 미쳤던 거야. 내가 대장암 말기라고 얘기했을 때 당신 다른 말 하지 않고 단번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치료를 받아도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죽게 되더라도 계속 옆에 있어주겠다 했었어. 힘이 돼주고 응원을 아끼지 않을 거라고. 함께니까 괜찮다고 해주면서 진정한 사랑을 줬던 당신을 믿지 않고 그저 돈에 대한 욕심에 의해서 손길, 표정, 말 하나하나를 거짓으로만 대한 꽃뱀을 믿었던 게 내 가장 큰 잘못이야. 어떤 게 진정한 사랑인 줄도 모르면서 진정한 사랑 타령이나 해댔더니 그걸 꽃뱀한테 남은 재산까지 다 털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 내가 너무 믿고 한심해 죽겠어. 나도 이런데 당신은 어땠을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맞지만 내 무릎이 망가져도 계속 무릎 꿇고 사과할 거고 당신 인생에서 날 완전히 지웠대도 짝대기 하나부터 다시 걸 거야. 당신한테 수도 없이 많은 비수를 꽂았지만 반씩이라도 지워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 다시 얻은 내 인생 다 바칠 거야. 지랄하지 마.
넌 아빠도 아니야. 어떻게 더러운 그 입으로 애들 얘기를 꺼낼 수 있어? 누가 원한대? 이렇게 마주하고 예전 일 다시 주고받는 것조차 치가 떨리는데 누구 맘대로 인생을 바쳐? 내가 모를 줄 알아? 죽을 줄 알고 이혼해놓고 재산까지 양쪽에 다 줬는데 검진 오류로 건강해서 죽지도 않아. 가족까지 버리고 상간녀를 택해서 재산을 뒀는데 들고 튀어서 빈털터리가 된 채로 혼자 남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애들을 연결고리로 핑계 삼아 들러붙으려고 하는 거잖아. 가증스럽게. 이럴 시간 있으면 돈 들고 튄 꽃뱀이나 찾으러 가. 아무 상관없는 나더러 용서해달란 개소리 하지 말고. 꽃뱀한테 가서 사과를 받든 돈을 뺏어오든 알아서 하라고. 네가 이러고 사는 거 니네 엄마도 아니? 그렇게 둘이나 있는 손주 데리고 사라지라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면서 아픈 아들만 싸고 돌더니 이제 와서 이 꼬라지인 아들을 보면 뭐라고 할까? 지금도 잘했다고 원하는 대로 하라면서 감싸줄지 너무 궁금하네. 야, 네가 내 아들이었으면 진작에 호적에서 파버리고 천륜이고 나발이고 갖다 버렸어. 그 정도 나이 됐으면 후회가 되더라도 네가 뱉은 말은 어떻게 해서든 지킬 수 있게 노력이라도 좀 해봐. 언제까지 한심하게 살래? 이럴 거면 그냥 콱 죽어버리는 게 나았을 텐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일 당장 죽는데도 다시 볼 일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며칠 후. 야, 강초희, 같이 가. 오빠랑 집 가는 게 뭐가 싫다고 이렇게 빨리 가냐? 내가 못 잡을 줄 알아? 야, 강초원. 내가 밖에서 아는 척하지 말랬지. 오늘 아침에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다 먹어놓고 이제 와서 왜 친한 척하는 건데? 야, 너 진짜 그거 때문에 아직도 삐져있는 거야? 너이씨, 오빠야 계란말이야. 당연히 계란말이지. 맨날 놀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 뺏어 먹는데 좋아할 리가 있냐고. 밖에서도 집에서도 아는 척하지 마. 오빠 싫어. 야, 알겠어. 오빠가 미안해. 앞으로 계란말이 네가 다 먹어. 야, 그리고 이따가 오빠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라. 어? 오빠가 미안하다고. 내가 그거에 넘어갈 줄 알아? 됐거든. 아이스크림 3개 사주려고 했는데 화 안 풀어줄 거야? 정말 괜찮겠어? 한 개가 아니라 3개? 진짜 3개 사줄 거야? 앞으로 계란말이도 다 나 줄 거고? 그렇다니까. 네가 좋아하는 걸로 3개 사주고 계란말이도 안 뺏어 먹을게. 그럼 이제 화 푸는 거다. 응, 화 다 풀렸어. 오빠 최고니까 이제부터 나 아는 척 해도 돼. 아이, 하여튼 단순하다니까. 엄마 기다리겠다. 빨리 가자. 초하나, 초이야. 아빠? 아유, 내 새끼들. 아빠가 나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니, 아빠가 아픈 곳이 있었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느라 너무 늦게 왔지.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 너희 없이 정말 못 살아. 병원에서도 얼마나 생각을 많이 했는지. 눈을 감아도 우리 초원이랑 초이 생각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없었어. 이제부턴 절대 아무 데도 안 가고 꼭 붙어 있을게. 아빠, 숨 막혀. 이것 좀 놓고 말해. 이거 나 초이가 숨 막힌다잖아. 얘들아, 아빠 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데 어떻게 소리를 지를 수가 있어? 아니, 너희한테 말도 없이 사라진 건 정말 잘못했지만 그게 다 아빠가 아파서 치료받기 위해 그런 거야. 이유가 있었다고. 거짓말. 조야, 거짓말이라니. 아빠가 거짓말을 왜 해? 적당히 좀 해. 엄마랑 우리 버리고 왔으면 다신 돌아오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모를 거라 생각했어? 우리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얘기했을 때 자다 깨서 다 들었으니까. 정말로 모르게 하고 싶었으면 우리가 다 있는 집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진 않았겠지. 아빠는 우리보다 다른 아줌마가 더 좋다고 그랬잖아. 나랑 오빠랑 엄마한테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고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 나도 아빠 필요 없어. 아빠 싫다고. 그러니까 또 엄마 울리지 말고 사라져. 그 아줌마한테 가라고. 아니야, 얘들아. 아빠가 다 해명할 수 있어. 그거 다 오해야. 잘못 들은 거야. 아빠가 다 설명해 줄 테니까 아빠 얘기 좀 들어봐.
그 아줌마 이제 없어. 다 정리했고 너희를 위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돌아온 거야. 아파 보니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았어. 진짜야. 엄마랑 너희한테 상처 준 만큼 다 갚으면서 살아갈 테니까 아빠 미워하지 마 제발. 아팠다고 하기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오히려 건강해 보여. 근데 지금 그 말을 믿으라고? 아빠가 이혼하자는 얘기하고 집 나간 후에 엄마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자는 척하는 우리 껴안고 혼자서 계속 울었어. 아빠 때문에 우린 하루아침에 아빠 없는 애들이 됐고 엄마도 많이 힘들면서 우릴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고. 이제 아빠도 완전히 사라졌으니 더 이상 엄마가 힘들어할 일도 우리가 모르는 척할 일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집 앞까지 찾아와? 강주승!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내가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랬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 당장 애들한테서 떨어지지 못해? 야, 너 진짜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정신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나 받아. 네 입으로 있는 사실 다 밝히고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그년이랑 정리를 했다고? 너 버림받은 거잖아. 네가 안 아프다는 거 알고서 돈만 받고 도망간 거잖아. 죽지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애들 빌미로 다시 빌붙으려는 건 왜 숨기는데? 그 아줌마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우리한테 돌아올 일도 없었던 거네. 정말 끝까지 거짓말. 이런 사람이라면 차라리 아빠 없는 애들이 되는 게 나으니까 이제 그만해. 엄마 힘들게 하고 우리 모두를 버리고 갔지만 아빠가 없는 3개월이 우린 더 행복하고 즐거웠어. 우리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를 거라 생각하지 마. 오히려 어릴수록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은 어려보다 더 잘 구분하거든. 아빠는 엄마랑 우리한테 예전부터 지금까지 가짜 사랑뿐이었어. 그래도 아빠니까 이해해보려고 했지만 사과까지 거짓말로 할 줄은 몰랐는데 진짜 실망이고 아빠가 너무 싫어. 난 아빠를 다시 보고 싶지도 같이 살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제 찾아오지 마. 나도 우리 싫다고 간 사람은 나도 싫어. 난 엄마랑 오빠만 있으면 돼. 아빠보다 오빠가 훨씬 아빠 같다고. 엄마 또 울리지 말고 이제 오지 말란 말이야. 얘들아, 너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제 알겠니? 네가 돌아올 곳은 어디에도 없어. 어떻게든 애들 핑계 삼아 빌붙으려 했겠지만 다신 보기 싫다잖아. 애들이 직접 말해주니까 이제 알아듣겠니?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신고할 거고 이젠 사라져라 제발 좀. 강주승을 보낸 후 집으로 들어와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충격을 받을까 숨겨왔지만 이미 다 알고 있더군요. 그런데도 절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 계속 모르는 척을 해왔었대요. 언제 이렇게 큰 건지. 내 모든 걸 잃는데도 초안이와 초이, 이 두 아이만 있으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혹시 몰라 강주승에겐 접근금지 신청을 내렸고 살던 집은 정리하고 저희 친정부모님과 다 같이 살 집을 구했고 이사를 앞두고 있어요. 그 집에선 사랑과 행복만 넘쳐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